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아이스의 단속 과정 중 총격 사건과 민간인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곳곳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티브 왕보 장로님과 함께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갈등이 깊어지는지, 이 갈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지난주에 저희가 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시티츠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일어난 아이스 시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르네굿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총격으로 인한 시민의 사망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곳곳에서 이번 주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아이스는 연방 정부의 경찰이죠. 네. 그러니까 연방이 하는 일이 있고 주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로컬 거버먼트가 하는 일이 있고. 네. 그런데 연방 차원에서 이제 그 공권력이라 하면은 뭐 FBI도 있지만 네. 9/11 사건이 있은 후에 한 20년 전에 2003년에 각 그 정부 각 그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여러 그런 기능을 모아서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안전부를 새로 만들면서 네. 국토안전부 산하에 아이스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죠. 네. 그들이 하는 일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그러니까 이민과 관련된 그리고 세관과 관련된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니까 그들은 수사도 하고 검거도 하고 네. 체포도 하고 그리고 추방도 하죠. 그 일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기관에서 다 이제 하고 있던 기능이죠. 네. 정부가 그 이민은 연방 정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네. 연방 정부에서 이민에 관련된 그런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는 그 법적인 것이고, 네. 정부가 마땅히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갈등은 주로 그 각 주들 중에서 피난처주라고 하는 주들이 있죠. 네. Sanctuary State or Sanctuary City. 그러면서 이것이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를 강하게 싫어하는, 반대하는 민주당 주들, 네. 블루스테이트에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제 그런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주는 주로 지금같이 보는 것 같이 미네소타주 같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트럼프 연방 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뉴스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 요원들의 그 작전 가운데서 2명의 시위대가 아이스 요원의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controversial한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이 트럼프의 하는 모든 정책을 못마땅해 하면서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트럼프 1기 바로 전에 8년 동안 집권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총 8년 동안 500만 명, 500만 명의 사람을 추방시키거나 네. 검거해서 추방시키거나 스스로 자진해서 추방을 하는 이제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스 시위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의 아이스의 어떤 것인가보다도 그 트럼프의 그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전 정권부터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 이 국가가 너무 양극화가 돼가고 있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화합의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투표에 임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사실 불행하게도 이 양극화는 또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장관님? 예, 그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의 그 정책과 네. 그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강하게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트럼프를 아주 원래부터 싫어하는 분들이죠. 네. 트럼프를 정책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가가 화합을 한다는 것이 국가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화합을 하는 것은 뭐 누가 대통령이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모든 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유별나게 이렇게 미네소타 주에서 이렇게 얘는 아주 무력적인 그런 시위가 있는 것은 그들이 강하게 연방 정부에 하는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유혈 사태도 일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그렇고 미네소타 주지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네. 우리 주에서 나가라. 아이스를 당해서 우리 네. 주에서 떠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는 연방 정부의 중요한 한 기능 중에 하나고 네. 이민법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기관일 뿐인데 공권력일 뿐인데 한 주가 연방 정부가 하는 일을 거부한다는 것은 미국의 한 부분인 것을 거부하는 거와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연방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과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런 무력적인 이런 대립이 미네소타주에서 있는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네소타에 있는 그 지방 정부, 시 정부 그리고 스테이트 주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아이스의 활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위대를 이제 이 정치인들이 주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아이스를 이 히틀러의 나치군에 비교로 한다든지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적시하는 네. 같은 나라에 있는 연방 정부의 공권력임에도 그들이 마치 아주 심한 적인 것 같이 그렇게 공개 발언을 계속 하니까 네. 그리고 원래부터 트럼프를 싫어하던 세력들이 아주 이 시위를 하는데 아주 무력적으로 굉장히 과하게 이게 심한 이렇게 이 아이스의 차를 혹은 요원을 향해서 벽돌을 던지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2명도 사실은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아이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다 공유를 합니다. 네. 그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하고 차로 가로막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 돌아가신 분은 이 아이스 요원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네.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아이스 요원을 치려고 하는 듯이 차를 그냥 질주하다가 이제 총을 맞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도 이분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방해를 하고 그리고 체포 당시에는 그 총을 소개하고 총탄이 장전이 되어 있는 총을 소유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침을 뱉기도 하고 차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그리고 지금 뭐 아이스 요원들의 그 집 주소나 그걸 알아가지고 집 앞에 가서 아주 그 협박을 한다든지 가족을 협박한다든지 널 죽여버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이스 요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그 무력적으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굉장히 이 시위대가 굉장히 무력적입니다. 굉장히 네. 그 과하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민들의 시위가 아니고 네. 굉장히 과한 물리적인 그런 이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동 수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IS 요원들의 입장에서는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계속 쫓아내면서 물론 이제 전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총을 쏘기도 하고 벽돌을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들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그 아이스원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하려고 하는 일은 지난 4년 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그 불법 입국자들 가운데 범죄자들, 네. 범죄의 전력이 있는 범죄자들을 먼저 잡아서 추방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이 아이스원들이 이 LA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바시장이나 이 불법으로 이 입국에 있는 분들을 이제 있는 곳을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이제 가서 수색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백악관이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시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은 너희들 감옥 속에 혹은 너희들 경찰들이 이미 구속하고 있는 혹은 파악하고 있는 불법 입국자들 가운데 범죄자들 범죄를 지고 이미 체포를 당했거나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넘겨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추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미국 국민의 90% 이상이 그것을 찬성을 합니다. 네. 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입국자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당장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95%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적인 그 동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은 국경 이슈 때문에 당선된 것이요. 국민들이 네.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트럼프 그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데 이 미네소다주 같은 경우는 피난처 주라고 그러면서 피난처시라고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 범죄자를 풀어준다든지 혹은 석방이 될 때에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인계받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아이스원들이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추적해야 되는 찾아다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 전문 시비대들 굉장히 참 오르가나이즈 됐고 파이낸싱이 잘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졸졸졸 쫓아내면서 이제 이런 무력적으로 시위를 하니까 이런 일이 났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네. 예.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국민들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혹은 누군가가 아이스원에 의해서 총격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니죠. 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연방정부의 잘못처럼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스 요원들이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미네소다 주도 그렇고 미니애폴리스 시주도 그렇고 지방 경찰에게 전혀 아이스에게 협조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스 요원들이 시위대의 포위를 당하고 우력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그러면 이제 아이스 요원이 911 911을 이제 칩니다. 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연락을 받고도 출동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스 요원들은 보호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시위들에게 이제 그럽니다. 너희들이 아이스원들이 잘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면은 그것을 전화로 비디오로 찍어서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라. 그러면 경찰을 출동시키겠다. 그러면 네. 지방 경찰과 아이스를 충돌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네. 발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한 나라인데
주만 다를 뿐이지 한 나라인데 이런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런 그 비난주들은 연방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강하게 거부하는 그리고 떠나라고 네. 아주 욕을 하면서 떠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은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러면 사실 이 갈등이 빨리 어떻게든 좀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의 입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이번에 특사를 이제 그 트럼프가 파송을 했죠. 네. 보내서 주지사와 그리고 시장들과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백악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이미 그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인도해 달라. 네. 이제 그건 굉장히 그 합리적이기도 하고 상식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사실 미국 시민들을 그동안 이제 죽이기도 하고 강간을 하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범죄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주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요구했는데 상식적인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들은 무조건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는 그 연방 정부의 그 이민 엔포스먼트를 하지 말라. 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들을 넘기면 이 미네아폴리스도 미네소타도 좀 더 안전해질 텐데. 그렇죠. 왜들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늘 싫어할까요?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범죄율이 전국적으로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 이유는 아주 전체 인구 중에 아주 적은 숫자가 90%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소수의 범죄자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의 대부분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들만 색출해서 추방을 해도 굉장히 범죄율이 낮아진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전한 미네소타, 안전한 미국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 때에 국민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제 당선시켜 준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단순히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반 트럼프, 엔타이 트럼프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장로님 보시기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은 당연히 그 주 정부와 시 정부가 협조를 해야죠. 네. 아니 연방 정부 안에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리고 연방 국가가 이민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때도 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바로 트럼프 1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도 8년 동안 거의 500만 명의 그 불법 체류자들을 300만 명을 추방을 시켰고 200만 명은 스스로가 추방을 당했고 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바마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사면해 주면은 그러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사면하는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방을 했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그 트럼프가 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지금 미네소타 주지사와 지금 그 미니애폴리스 시의 그 시장 등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스가 일을 못 하고 미네소타 주에서는 그런 일을 못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그야말로 미네소타 주 내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그렇죠. 다른 주에 가면은 잡히는데 네. 그 주에 그쪽으로 가면은 갈 수밖에 그 주에 없죠. 가면은 그 보호해 주니까. 네. 그러면 더 많은 그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범죄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미네소타 주지사와 시장들이 하는 지금 얘기는 보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로 연방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너희들이 데려가라.
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스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 굉장히 그 트럼프와 생각이 다르고 네. 그러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 어디까지 하지 않냐면은 당연히 이 연방국, 이 미국의 합중국의 그 일원으로서 한 주로서 협조해야 할 부분을 협조하지 않겠다. 네. 그것은 결국은 공공의 그 안전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올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민주당 진영이 정부 셧다운을 압박도구로 삼아서 또 요구를 했어요. 지난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저녁에 오늘 밤 12시에 까지 그 예산안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오늘 방금 한 30분 전에 타결이 됐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은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통과되지 않은 6개 부분의 예산안에 대해서 양 정당이 합의를 보고 통과시키기로 일주일 전 불과 7일 전에 다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민주당 측에서 우리는 이 국토안전부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 아이스 이슈를 이제 들고 네.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아이스의 그 예산안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미 다 그 인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앞으로 3년 동안에 그 활동할 것을. 근데 이 6개 중에서 오늘 그 상원에서 통과시킨 것은 5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아 있는 그 이 국토안전부 예산은 앞으로 2주 동안 이렇게 임시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이제 양 정당이 합의를 보는 걸로 연장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방금 합의를 봤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올해 또 우리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은. 예. 이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트럼프를 싫어했던 사람들이고 원래부터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silent majority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아이스가 하고 있는 최근에 2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입맛이 섭섭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아이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 입국자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추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의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네. 그래서 올해 있는 중요한 선거인 그 중간 선거에서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초반에는 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 너무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도 이게 점점 불씨가 커져가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또 장로님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지금 계속 소식을 언론으로만 접하다 보니 저는 사실 조금 사태가 좀 커져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언론 보도만을 듣고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네네.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이슈, 이민 이슈, 국경 이슈, 이 이슈도 그렇고 이 물가 이슈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 두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두 이슈 다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잘못한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이슈들을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들의 정부 지난 4년 동안 그들이 일으켜 놓은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국경을 열어놓으면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감옥에 있는 그런 범죄자들을 다 이제 보내버리는 네. 이제 그런 과거에도 보면은 이 영국 같은 경우는 호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자신들의 자국의 범죄자들을 다 그쪽으로 보낸 적도 네. 있고 프랑스도 루이지아나가 자신들의 이 콜로니 일대에 범죄자들을 그쪽으로 다 보내는 그런 지역으로 삼기도 했거든요. 네. 그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이 중남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범죄자들 혹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미국으로 보낸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이 미네소타에서 작전을 그 지휘한 그 집행부에서는 조금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지금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러나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철수한다는 네. 것은 그 국민들이 대선 때 그 대통령을 뽑아주면서 맡긴 그 사명을 이거는 이제 못하게 하는 하지 않는 포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예. 아무래도 좀 이 한인분들이 이민자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아이스의 그런 행보가 좀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인 언론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도를 하는 네. 그런 경향도 있고. 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법을 어기고 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인들도 우리가 이민 커뮤니티이긴 하지만은 네.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특히 그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그런 분들에 대해 이를 각출해서 이게 주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네.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 쭉 주셨는데요, 장로님. 네. 저희가 지금 이 미국의 현상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당히 과도기입니다. 지난 네. 4년 동안 굉장히 그 이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에서 8년 동안 부대통령을 했음에도 네. 오바마 정부가 했던 일까지도 뒤집는 굉장히 그 미국을 아주 그 극좌로 몰고 아주 갔죠. 잘못된 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가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흐리게 할 정도까지의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 상황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그 과도기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처리하면서 부드럽지 못한 그런 집행 그 방식도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트럼프가 조금 그 조절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막 급하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생각은 그 많이 들어와 있는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그분들을 이제 빨리 포괄적인 이민 그 개혁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면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해리스도 최근에 와서 이렇게 유권자의 연령을 18살에서 16살로 낮춰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이 집권을 하는데 유리한 유권자들을 많이 확보해 놓겠다. 네. 그것을 국경을 열어놓고 그들을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사면해서 시민권 유권자로 만들든지 혹은 16살짜리에게 그 투표권을 줘서 네. 우리에게 표를 주게 하든지 이런 그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좀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라를 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점점 더 커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은 얼마든지 환영을 해야 되고 네. 그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해야 되죠. 그러나 네. 지난 4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그 좀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그런 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는데 정리하는데 조금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